한약 처방 본초 해설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출은 신롱 본초경에 처음에 기록된 사용 기록이 아주 오래된 약재입니다. 약용 부위는 근경이고요. 창출의 약성가를 보면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서 발환작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야기하는 같은 출류인 백출의 이제 지안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방향성 화습약이도 제습하고 관중, 중초를 부드럽게 해주고 장가한한다. 우리 그 온역병이죠. 전염병 같은 것도 가에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명에 보면 이제 적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백출, 창출할 때 창출을 적출로 해서 백자, 적자로 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출은 생약명은 같고요. 뒤쪽 부분에서 이제 알바, 그 백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생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을 보면은 국가과학의 단연생 초본인 모창출하고 북창출, 아트락틸로데스, 란세하고 치넨시스입니다. 근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삽주죠. 아트락틸로데스 자포니카에 2, 3년 된 구근경은 창출로 사용을 하고요. 당해년도에 그 근경은 이제 백출로, 관백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관백출로 동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삽주는 여기에 만주창출하고 근연관계로 추정되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주로 채취해서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산지는 보면 모창출은요,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일부 지역, 중국의 화동, 화중, 북지역에 분포를 하고요. 북창출은 한국의 중북부, 중국의 이렇게 북쪽 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창출을 일명 이제 남창출 이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중국에 하면은 북자가 붙고요. 양자강 이남 지역은 남자가 붙고 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삽주는 한국과 중국의 역시 북부 지역에서 자생 혹은 최근에 들어서 재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에 해당되는 모창출이나 북창출의 주된 그 창출 종류의 주된 성분은 악티라틸론, 악티라티로딘 종류입니다. 로딘 종류입니다.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주된 그 지표 물질로 보고 여러 가지 그 약재 구분할 때 감별할 때 일부 인용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또 양리 실험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에 보면은 우리 방향성 화습약인 창출에 맞춰서 건이, 위염, 위궤양 억제, 위장 운동 촉진 등의 그런 양리 실험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제습에 관계된 이뇨, 발환 이런 양리 실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성에 보면은 온신고하고 규경은 비관계에 규경하는 이제 방향성 화습약이죠. 효능 주체 보면 조습, 건비, 조습 작용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 화습약에 속하고요. 알다시피 백출은 이제 이 건비와 그 조습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출은 비기약에 속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응용에서 보면 조습 건비를 나타내는 창출의 대표적인 처방은 평유산이죠. 우리 이렇게 하는 평유산. 여기 보면 창출 후박 해서 방향성 화습약의 대표적인 두 약이 합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수약인 적봉령, 그 다음에 비순기시키는 진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평유산은 창출 후박을 가지고 중추에 있는 습을 조절을 해가지고 진피의 순기력으로 어디로 소변으로 빼내는 그런 기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철 음식상에 설사에 이렇게 사용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풍 산안에 관계된 내용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한습에 젖혀놓은 관절통, 비통에 사용하는데
실증과 허증으로 나눠서 대표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유령선 독활과 같은 거풍습약과 같이 배합이 돼가지고 영선제통음, 대표적으로 이제 통비에 통증이 있는 비증에 응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이죠. 허증에 보면은 보중치수탕에 창출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처방 중에 일부에 이렇게 백출, 창출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감초도 수치하기 전에 생감초, 자감초가 같은 처방에 들어가는 거. 지왕도 생지왕, 건지왕, 숙지왕이 같이 들어가는 거 등등 해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 뭔 말이냐면 두 가지의 그 효능 차이가 있는 걸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시상한으로 한 두신통 이런 게 사용된 신출산 처방, 향수산 처방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하게 창출, 천궁, 백지, 강활, 세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 두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이죠. 창출은 두통에서 보면 태음 두통에 사용하고, 천궁은 풍암풍습에 사용하고, 백지는 양명두통, 강활은 방광경두통, 세신은 소음두통, 그래서 두통에 육경두통에 사용하는 약재가 다 들어있는 처방이 신출산입니다. 거기에 창출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말이고요. 향소산에 보면은 여기 창출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별이 하주에서 다리가 이렇게 붓고 유연무략한 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에 이묘산이 있는데 여기에 창출, 황백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묘산도 있고 사묘산도 있고 그렇죠. 창출은 보면은 방향성 화습약이라고 했어요. 황백은 보면 청열 조습약입니다. 뭘 타겟으로 하는지 알겠죠? 습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삼묘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사묘산으로 해서 또 다른 게 또 배합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 습의 포인트를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목 그러면은 풍사임류에서는 내장에 사용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창출, 백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건비력과 조습력을 같이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죠. 또 내위장 이게 백내장 이런 데 보면은 창출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출은 방향성 화습약으로 해서 실증을 없애는 조습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조습 건비약입니다. 신고온하고 방향성이 있는데 위습과 내습을 다 조절하는데, 위습과 내습, 그래서 중초죠. 가운데 중초에 가는 풍습의 사기를 제거하고요. 또 내부에 비위의 습사를 화습시키는 비위경, 또 이제 거풍시켜서 나중에 간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출을 설명한 여러 내용 중에 보면은 조가 거습한다, 전입 비위한다 그랬습니다. 비위 계통에 들어간다. 또 아까 살람장기, 우리말 지금 전염병, 온역병이죠. 이거는 모두 다 신열한 기운으로 사기를 몰아내는, 축사시키는 공에 이해한 거다. 옥주약해 보면은 백출하고 창출을 비교하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의불수, 수의불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백출은 수가 주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성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창출은 달린다, 주성이다 그러면 사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백출은 선보한다, 창출은 선행한다, 이렇게 옥주약해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백출과 창출에 대한 구분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원경에 의해서 구분되기 시작했고 송대에 이르러서 창출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지만 알다시피 현재까지도 임상에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출의 기원식물은 모창출과 북창출을 기원으로 하고요. 백출의 기원식물은 마크로세팔라를 기원종으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삽주를, 자포니카 종류를, 당해년도는 창출, 그래서 관창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창출하고 2000년도에 묵은용 위치가 바뀌었네요. 당해년도의 근경이 백출이고요.
이전연대 부분 근경이 창출입니다. 그래서 관창출, 관백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약전에서 보면은 조선 삽주를 추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출과 백출의 구분에서 아까 창출은 발한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백출은 지안한다. 이거는 보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출은 보비력이 조습력보다 강하고 창출은 조습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출에 대한 여러 내용입니다. 백출에 대한 여러 내용은 직전에 동영상 강의를 했던 백출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백출과 창출 모두 다 아틀락티로데스 속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줄기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백출, 창출 이렇게 효능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삽주의 그 신생 근경인 백출의 경우에 또 구근경인 창출의 경우를 기준으로 어느 선에 잡아야 될 거냐. 또 창출의 경우에서도 모창출하고 북창출의 약효를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하는 거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는데요. 보성을 나타내는 보비력에 관계된 거는 중국 백절 마크로세팔라가 다른 종에 비해서는 훨씬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성 화습에 관계된 것, 사성에 관계된 거는 이제 창출 기원일 식물인 모창출하고 북창출과 또 우리나라의 구근경이 등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이제까지 밝혀진 여러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를 그 약용 부위의 전분질 함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점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 구분의 그 상대적인 우열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분질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뚜렷한 실험 보고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백출과 창출의 구분이요. 삽주에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삽주에 신생근경 당해년도 거하고 2, 3년생 구근경하고 약효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백출은 보익약, 보어익기약으로 해서 백출 마크로세팔라 중국 마크로세팔라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보비력으로 인정하는 게 맞고 창출의 경우에는 방향성 화습약으로 하는 거가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평이산과 마찬가지로 창출과 후박이 같이 사용된 예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약효에 구분한 내용에 보면은 창출 후박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처방과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처방을 다 살펴보면 특이한 문장이 있습니다. 창출이 들어간 거에 보면은 보통 장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후박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복부 팽만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소화 상태 이상이 왔을 때 장명, 물소리가 꼬록꼬록 진수음이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창출이 주된 역할을 담당을 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팽만한 거는 후박이 담당한다. 그렇게 하고 창출, 후박이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처방을 확인을 하면은 이 내용이 구분이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창출과 후박이 같이 들어간 평유산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노린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창출이 특이하게 그 눈을 밝게 하는 명목작용이 있다 이런 말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창출의 비타민 A 함량이 굉장히 풍부한 기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눈의 명목작용 중에 비타민 결핍하고 연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에 보면은 생용하는 게 있고 볶아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특이하게 미감침하는 것이 백출에도 있고 창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출, 창출 모두 다 미감침하는 것은 조성을 감약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그래서요.
상대적으로 조성이 더 강한 거는 당연히 창출이죠. 창출의 경우에는 미감침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출에 관계된 거는 백출에서 보면 미감침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미감침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윤조와 보비의 목적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금기사항에 보면 성이 온조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라. 백출, 창출에서 동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이 먹으면 상음에 우리가 큰 거는 당연히 창출이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실생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출의 자연 상태의 그 감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출의 그 기원종으로 되어 있는 모창출하고 북창출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삽주하고의 검색표 기원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검색표의 기원의 포커스를 엽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 내용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하부엽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부엽이 있고 상부엽이 있는데 하부엽이 모창출은 대개 3열을 합니다. 북창출은요 하부엽이 우상 50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창출인 자포니카는 3열을 합니다. 보통 3에서 5열 하는데 어디 하냐? 요거는 상부엽에서 합니다. 하부엽이 아니고 상부엽이요. 상부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줄기에서 생긴다. 그래서 경생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하면은 전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꼭 구분해서 색깔 구분하면 정확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 종류 모두 다 꽃 색깔은 다 백색이기 때문에 꽃 색깔 가지고 구분하는 건 나름대로 곤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엽병하고 하부엽을 기준으로 하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엽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기에서 만든 기준은 뭐냐면 꽃 색깔을 가지고 했어요. 여기 자포니카 중에는 백색도 있고 약간 홍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북창출하고 모창출은 색깔이 흰색이고요. 꽃 색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게 꽃 색깔을 구분한 여기에 준정한 의미는 뭐냐면 백출로서는 마크로세팔라의 홍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검색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기타 무슨 조선삽주라든가 이런 내용하고 구분은 청포편을 가지고 구분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모창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꽃이 백색이죠. 잎이 호생하고 잎 모양이 보면은 난상 피치명입니다. 난상 피치명입니다. 자, 모창출의 결정적인 특징 하면 하부엽이라고 그랬죠. 하부엽이 보면 이와 같이 3열을 합니다. 3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꽃은 백색이고요. 자, 잎이 보면은 상부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가죽질이고요. 난상 피치명이고 겉에 거치가 많이 있지요. 꽃에도 보면은 열매에도 보면은요 황백색 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북창출입니다. 북창출의 모창출과 결정적인 참 하부엽을 기준으로 하고 그랬어요. 하부엽이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50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백색은 거의 같고요. 잎도 보면은 모창출에 비해서는 좀 더 넓은 편입니다. 넓고 계란 모양에 가깝고 그렇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거는 하부엽의 그 10열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삽주 관창출입니다. 자포니카 종은 상부 경생엽이라고 그랬어요. 경생엽이 3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꽃 색깔이 이제 흰색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이 보라색이 되는 거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요 자포니카 종하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마크로세팔라가 백출이 나질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배한 농진청에서 교배한 종류가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그 시중에서 이제 약재로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식물 상태의 모습이 보면 이와 같이 꽃에서
그 자색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 이파리 윗부분, 요 이파리 부분은 마크로세팔라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교배종이니까 자푸니까 좀 그 모양이 나타나겠죠. 식물 상태 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한 내용대로 엿병이 있냐, 엿병이 있냐 없냐, 엿병이 있냐 없냐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잎이 하부엽에 갈라지는 거 등등을 갖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기타 조선삽주, 북한에서 나가는 조선삽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그 식물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물원 같은 데서 가면 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거가 잎이 보면 이렇게 줄기를 감쌉니다. 줄기를 이렇게 감싸고요. 그때 거치가 굉장히 크지요. 조선삽주, 용원삽주 그렇습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검색표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준으로 할 때 엿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 하부엽을 기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하부엽이 3열 하부엽이 우상 50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기준인데 특이하게 이제 그 관창주 우리 자포니카는 삼출 우상하는데 요거가 이제 상부엽이라고 그랬어요. 상부엽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꽃은 다 백색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만드는 거는 엿병이 있냐 없냐 이제 근데 여기서 만드는 거는 꽃의 색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꽃이 백색이고 관창출 같은 경우에는 백색이 원칙입니다만 약간 붉은색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크로세팔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꽃 색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검색표입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의 그 기준은요, 모두 다 약용 부위가 근경이기 때문에요. 표면 색깔을 먼저 가지고 구분을 먼저 하는 거가 이치에 많습니다. 표면이 짙은 갈색이냐 흑갈색이냐. 그런데 이게가 이제 좀 나름대로 한계점이 있는 게 북창출의 표면의 흑종색 이거가 겉껍질을 벗겨가지고 오게 되면 색깔이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두 번째 기준인데요. 신엔시스 경우에는 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우리 그 모창출하고 관창출은요. 유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그나마 유점이 지금 많은 거가 어떤 거냐면 란세아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포니카 종이 유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점이 적냐 많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란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단면에 보면 백색에 가는 침 모양의 결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편도라면 꼭 가래찜 뱉어서 말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부 그 의료기관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곰팡이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약재 감별의 아주 중요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는 그 주된 목적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로세팔라하고 같이 동일 조건에서 비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검색표의 기준으로 맞추면 거의 맞습니다. 표면 색깔에 관계된 거요. 그 다음에 오래 놓아두면은 백색 결정이 석출되면 이게 지금 모창출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창출, 무슨 북창출 이렇게 구분하는 검색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모창출의 약재성상의 결정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이거라고 그랬죠. 백색에 가는 침 모양의 그 결정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트락틸롤 성분의 결정입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표면에 하얀 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곰팡이로 오해를 받는데 하얀 점과 붉은 점이 같이 교차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중국의 경우에는 약재 중에 유황훈종을 하잖아요. 유황훈종을 하면 이게 없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요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유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창출하고 뭐 남창출하고요, 북창출하고 구분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창출입니다. 모창출의 자연 조건에서 보면 이렇게 뭐 구슬 모양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런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왜 나타나는 게 뿌리 흔적입니다. 뿌리 흔적이고요. 잘라놨습니다. 자, 모창출의 단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갛한 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짙은 노란색이죠. 이게 그 유점입니다. 유점이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주사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 황백색 혹은 적색 나타나고, 그다음에 모창출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래 놔두게 되면 하얀 백색의 결정체가 나타난다는 지금 이런 겁니다. 나타나서 하는 침 모양의 결정이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유점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 이제 종절을 하게 되면은 섬유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북창출입니다. 북창출은 여러 가지 표면이 흑갈색이다. 그러나 백색이 가는 침 모양의 결정은 없습니다. 황갈색의 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에 보면은 뭐 중국의 경우에 모창출이 북창출보다 약효가 우수하다고 이런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효가 우수하면 뭐가 우수하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비력이 우수하냐 조습력이 우수하냐. 그래서 모창출이 북창출보다 약효가 우수하다고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견해는 이거는 주성분이 전분잎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고요. 또 유점으로 보게 되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북창출입니다. 부스럼 같은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둥글둥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형의 그 줄기 흔적, 뿌리 흔적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겉에 그 껍질을 약간 벗긴 거죠. 원래는 흑갈색인데요. 저기 하면 이와 같이 황갈색을 나타내는데 더 옅어집니다. 옅어지고 보면은 이제 단면에 그 빨갛던 유점에 관계된 내용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백색에 가는 침 모양의 결정은 없지요. 있다 하면은 요 부분 정도를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점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섬유성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관창출. 삽주의 아트락틸 로데스 자포니까 2, 3년 된 묵은 근경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편이고요. 우리가 시장에, 한국의 재래시장에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면에 보면 섬유성이 많고 평탄하지 않고요. 유점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에 속하고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관창출 2, 3년 된 구근경입니다. 그래서 낱개로 촬영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구부러져 있고 원주형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잘랐습니다. 자르면 이와 같은 섬유성이 쭉 가운데 섬유가 이렇게 보입니다. 섬유가 아주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잘라놓고 보면 이와 같이 섬유성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섬유성에서도 보면 단면에 보면 이와 같이 찢어진 틈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신근경인 관백출, 저번에 백출 동영상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같습니다. 당연히 당연연도이기 때문에 섬유성이 적죠. 단면에 주사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당연연도의 근경인 관백출입니다. 이렇게 자르더라도 섬유성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단면에 보면은 섬유성이 적고 전분질이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아주 확대하게 되면 유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입니다. 단면에도 보면 전분질이 굉장히 많죠. 전분질이 많고 좀 붉은 점이 나타나는 건 당연히 유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요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대비표를 만들었는데 모창출의 경우에는 오래 두면은 백색 그 가루 모양의 가래 모양의 그런 관점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에 그거를 유추하면은 바로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삽주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술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부스럼 같은 모양이고 흑갈색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삽주 저희 실험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조선삽주의 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스럼 원기둥 모양이고요. 겉에 껍질을 벗게 되면 이와 같이 황갈색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재 형태 간별에 대한 검색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의 색깔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이거가 이제 표면의 유피를 제거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면의 유실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반음냐, 상대적으로 정야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인데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냐, 정야를 가지고 2-1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란세아 같은 경우 모창출 같은 경우에는 유황 혼중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백색에 가는 침 모양의 결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드는 거는 주된 거가 요 백출 마크로세팔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면 되고요. 결정적인 거는 이제 모창출 같은 경우에 단면을 오래 놓아두면 백색 결정이 석출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창출에 대한 내용 부수적으로 이전 강의했던 백출과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 내용과 의견이 다른 게 있거나 또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은 이 메일로 제안해 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